소위 오더 정치인 거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원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 풀어나가는 방식이 대단히 거칠구나. 여당의 지도부로서는 좀 아쉬운 점들이 많구나.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는 이 당이 조국 대표의 지분이 너무나 크다는 것 때문에 갖는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합당 논의가 진행될 때는 조국 대표가 이 논의에서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조국의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이 중요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또 저희 일상은 또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힘드신 줄 알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인터뷰 와주신 감사한 분 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시죠? 임미애 후보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기호 8번 임미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인터뷰는 박사라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임미애 의원님이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 컷오프에서 통과됐을 때 가장 주목받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저희 실시간 검색어 막 1, 2위를 아, 그랬나요? 했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임미애가 누구냐 그렇죠. 했다면서요. 네. 궁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도대체 궁금해서. 누구야? 아, 네, 이런 궁금함 때문에 다들 네. 검색을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 장면을 캡처를 해서 아하, 저한테 보내주셨구나.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어디 계시다 이렇게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뭐 경북 의성에서 조용히 살았지요. 아, 제가 그래도 정치를 시작한 지는 20년, 네네네.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군의원에 출마해서 맞습니다. 그 뒤로 도의원도 하고 22년도에는 도지사 후보로도 출마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나름 네.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지 이러겠지만 네. 그런 나름 경북에서는 꽤 유명한 민주당 인사입니다. 약간 의원님을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치인들을 키워낸 시스템이 좀 이렇게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기초의원에서 뭐 시의원, 뭐 혹은 네. 구의원 이런 거 이제 하시면서 경험 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책임이 커지는 위치로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뭐 경력도 쌓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당내에서도 어떤 역할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유명한 사람 이렇게 데려와서 그냥 갑자기 국회의원 후보 무슨 장관 혹은 뭐 대통령 후보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보다는 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의 좀 풀뿌리 정상화? 정치. 네, 이런 거 하려면 좀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시의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당내에서 열심히 좀 커가는 사람을 좀 키워가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다.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에서 성장한 사람이 광역으로, 광역에서 성장한 사람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자기 책임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게 맞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제도상 이 기초에서 광역으로 가는데 이 사다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기초는 중대선거구제, 네, 광역은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쪽에서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복원하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앞으로 천천히 이제 그건 밟아 나가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는 뭡니까? 최고위원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대구 경북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한 사례는 처음 있는 겁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대구 경북이 아무리 민주당이 어렵다 하더라도 네. 그곳에서 꾸준하게 출마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를 보내는 유권자들도 있는데 단지 떨어졌다는 이유로 예, 민주당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네. 얻은 표가 만만치 않은데 네. 저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이 민심을 제대로 받아 안고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게 이제 출마의 이유인 거죠.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56만 표인가 받았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역대 최대라고 네.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56만 8천 표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태어나서 내가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줬다. 네. 근데 이런 변화의 민심을 민주당이 외면하면 안 되거든요.
당선이 안 됐다고 이 민심을 사표 민심으로 버려두면 그거는 민주당이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여튼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회 또 당선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마를 하셨을 테니까. 근데 이번 전당대회, 이번 당내 선거는 무엇을 주제로 하는 선거입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강력한 여당이 돼야 되는데 그 지도부를 뽑는 선거라고 이제 판을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 지난 1년간의 지도부를 좀 심판하는 선거라고 보시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뭐 프레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처음에 말씀하신 네. 여당답게 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여당 지도부의 구성. 요게 저는 이번 전대의 그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전에 지도부는 그게 원활치 않았었나요? 뭐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서로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하시거나 어쩌거나. 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보죠. 아, 그래요? 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네. 이거는 둘이 좀 호흡 맞춰서 뭔가 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꽤 높았던 순간에도 민주당 지지가 그걸로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져서는 안 되는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손발이 다 잘 맞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청래 후보가 찰떡궁합이고 대통령과 찰떡궁합이다. 그다음에 이번 선거 이긴 것이다라는 뭐 최민희 또 최고위원 후보의 뭐 네.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인식과는 굉장히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저희가 경북이나 대구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매번 져요. 네.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번에 당선자는 못 냈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번 선거는 이겼어. 아주 성과가 있어. 이런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이 선거 과정에서 더 많은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민주당의 가치를 더 많이 설득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은 정말로 똘똘 뭉치는 성과를 냈다면 저희는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해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몇 개의 어느 곳에서 뭐랄까 이겼느냐 예. 기준이 아니라 저희는 선거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처럼 당원들이 분열하고 지지자들이 갈등의 그 도가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제 네. 입장에선 이거는 명백하게 그러면 이러저러한 면에 있어서 억울한 면은 있겠지만 지도부가 겸허하게 이 평가에 네.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의 분열과 뭐 갈등과 반목을 만들었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낸 책임이 이 과연 정청래 지도부에만 있느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반응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공소취소 특검법이 또 약간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뭐 지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친명이 좀 주도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TV만 틀면 중앙의 재보궐선거가 그 현장이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각인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방선거는 지방에서 그 후보가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은 툭툭 튀어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개입해서 위기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 지도부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부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과의 갈등이 그래서 이제 의중 파악도 잘 못하고 능력이 안 되니까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잘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못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네. 안 한 거랑 못한 거는 굉장히 다르죠. 만약에 안 한 거라고 하면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할 생각이 없고 다른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안 했을 수 있는 거고, 못한 거는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잘 정말 국정 운영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것저것 잘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한 거니까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좀 달라도 결국은 무능함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무능함이었다. 같은 거다라는 평가를 저는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서 네. 그게 그날이 일요일이었나 하여튼 그래요. 네. 갑자기 저녁에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안 된다 싶어서 네. 빠르게 얘기를 했어요. 후보 캠프에다가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김부겸 캠프, 네. 김경수 지사 캠프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다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아마 그분들도 당 지도부하고 논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지도부가 어느 것 하나 뭐 이렇게 논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로 일반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를 풀어나가는데 아, 방식이 매우 거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지도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에 연장성산으로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만약에 합당이 됐다면 어쩌면 서울시장은 이겼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당이라는 의제도 꺼낼 때 기자회견을 먼저 하고 꺼냈어요. 저희 네.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제안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의총에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고위원들한테도 물어봤고 원내대표한테도 물어봤어요. 알고 있었냐?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날 그냥 기자회견 한 거예요. 그랬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한 10개월 경험하면서 느낀 건 일 풀어나가는 방식이 대단히 거칠구나. 그리고 여당의 지도부로서는 좀 아쉬운 점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합당에 대해서도 이제 합당 그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정청래 후보 쪽은 그때 미리 만약에 최고위원들에게 얘기했으면 네. 아마 이거 아예 시작도 못했을 거다, 다 반대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 아,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아, 그럼 못하는 거다. 예. 그리고 저는 네. 사실은 합당 관련해서는 그때는 저는 합당 반대론자였어요. 그때는. 근데 예. 저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 내에서 그들이 늘 얘기했던 쇄빙선의 역할. 민주당이 많은 경우에 진보적인 의제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자신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어쩌면 새롭게 자신들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당원들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하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네. 합당을 위한 준비를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의원님은 생각합니다. 합당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지금은 합당 논의 시작하자입니다.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 네, 그리고 합당할 수 있으면 하자라는 입장. 아, 시기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네, 논의를 저는 늦출 필요 없다, 빨리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합당을 논의할 때 조국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조국 대표는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대단히 무리한 결정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합당 논의 과정에서는 조국 대표는 일단 어느 정도 이 물러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조국 생각합니다. 혁신당에 물론 이제 여러 의원들이 있지만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의 지분 뭐 과반 이상은 조국 전 대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합당 논의가 가능할까 싶은 건 물론 하나 있고요. 네. 그 전에 합당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그 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예. 사실 이 민주당 내에서 다른 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단 민주당 내에서 하나의 정파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범진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당들이 소수 당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당들 다 합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경우는 네. 좀 다르죠. 예. 만약에 그 당에서 합당 요구가 있다 그러면은 제의가 있다 그러면 논의할 수 있지만 그 당들이 네. 요구하면 예. 그렇죠. 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러면 요구가 있나요? 그 전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조국혁신당 입장은 네. 민주당에서 먼저 말 꺼내놓고 자기네들이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렇죠.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렇죠. 뭐, 우린 가만히 저는 있었는데. 이제 예. 그 당도 논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쪽 당에서 네. 우리는 합당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은 네. 못 하는 거죠. 신임 신장식 의원의 입장은 최근에 나온 걸로 제가 알기로는 네. 적대적 M&A 방식의 합당은 안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거부한다. 예. 그러니까 아마 흡수 통합은 싫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적대적 M&A라면 니네 당명도 띄고 뭐 정강정책 다 띄고 그냥 무조건 들어와 백기투항해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당명도 바꾸고. 저는 합당 논의를 하면서 네. 사실 당명은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은 지켜야 예. 되는 거고요. 네. 그 대신 그 당이 추구했던 정강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충분히 받아줄 여지가 있고 민주당이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필요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합당에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흡수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당대당 통합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럼 이제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면 서로 양당이 이제 다 기득권 버리고 이제 통합하는 거니까 아마 그건 안 하실 것 같고, 네. 그거 반대하실 것 같고, 흡수 통합이긴 한데 네. 흡수 통합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것을 좀 더 들어주는 정도의 흡수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이 통합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고위원이 되시면 이제 네. 당연히 뭐, 굉장히 중요한 예. 역할을 하셔야 될 테니까. 그때는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네. 네. 이제 뭐 어느 부분에서 접점이 생기는지를 좀 이렇게 예. 가르마를 타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원칙적인 얘기는 논의를 시작하자입니다. 논의를 시작하자. 네. 양당 다. 네. 그건 당연히 그쪽도 해야지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합당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은 찬성이시고 합당을 하면 더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정당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합당하자고 하시는 거겠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네. 합당을 해야 한다. 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국혁신당은 언제든 뭐 우리와 같이 선거연대도 할 수 있고 같이 전략적으로 뭐 함께 가는 방향이 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죠. 네. 네. 근데 굳이 이제 합당까지 하게 되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 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좀 더 중도 혹은 뭐 보수였는데도 지지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조국 혁신당까지 합당하면 이제 돌아서는 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플러스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합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 원칙이고 예. 사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는 네. 네. 이 당이 조국 대표의 지분이 너무나 크다는 것 때문에 갖는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우려들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당 논의가 진행될 때는 조국 대표가 이 논의에서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조국에 대한 네. 거부감들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대표는 빠지는 게 맞겠다. 네, 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합당은 전당대회 이후 바로 아마 만약에 되신다면 지도부가 되신다면 합당에 대한 목소리는 내실 거라고 네, 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임 얘기가 갑자기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그러네요. 없습니다. 네, 그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서 실언이었다라고 하셨고 뭐 대통령도 짜증나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게 은연중에 본심이 좀 드러난 것 아니냐 뭐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언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완벽한 실언이라고 네, 보십니까? 이게 사실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발언한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의도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을 볼 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행 헌법으로도 설사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한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 얘기는 벌써 한 번 얘기가 되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선을 그었던 건데 그걸 또다시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려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전당대회에도 좀 약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거를 확대 해석하고 의도된 발언으로 몰아가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그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해프닝? 왜냐면 이제 개헌 얘기 나오면 뻔하게 매번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단순 실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 너무나 뻔히 나올 얘기고 당연히 이제 어떤 답이 가면 어떤 해석과 어떤 뭐 보도들이 쭉 이어질지를 모를 정도의 분은 당연히 국회의장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실수다. 그 의장님이 그 뭐라 그럴까 이 의장님의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의장님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 그 의장의 무게에 맞는 발언으로 보기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거를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어제 저녁에 이미 밝힌 거여서 밝히긴 했으나 조금 논란이 된 뒤여가지고 네. 아마 처음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네. 이렇게까지 논란이 파장을 잃고 올 줄은 몰랐다. 예,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잖아. 개헌한다 하더라도 통치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헌을 하기가 쉽지도 않지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네. 라고 아마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현재 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이제 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당연히 남은 기간 열심히 이제 하셔서 그 5등 안에 이제 들려고 네. 하실 텐데 그럴 경쟁력은 현재 있다고 보세요? 경쟁력은 충분하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 보면 제가 이게 하위권이잖아요. 네. 5등 안에 예. 들지 않는 하위권. 네네. 네. 근데 그 여론조사에 보면 네.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그 네. 비중이 예. 근 꽤 40%예요. 예. 네. 그래서 아직은 예, 결정하지 저는- 않은 분들이 예, 많으니까. 이 40%는 네. 무슨 의미냐 하면 실제로 앞에 다른 분들한테 주는 표는 이미 정해져 결정돼 있는 있고. 거고요. 네. 40%는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한 염증이 있을 거다. 염증.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보를 잘 몰라요. 뭐 그러실 수 아. 있죠. 예, 후보에 네.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을 정보가 없어요. 포함한 네. 후보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이 40%의 그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분들을
공략하는 것이 예. 매우 중요하고 네. 제가 예비 경선에 통과되기 전에 제가 받은 문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잠자는 권리당원이었는데 네. 단 한 번도 당내 선거에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 한 표 행사하려고 태어나서 권리당원이 된 뒤로 처음으로 투표했습니다라는 문자를 제가 그분은 받았어요. 왜 처음으로 임미애 의원님께 투표한 그게 건가요? 아마 제가 주장했던 영남을 품어야 이기는 민주당이 가능하다라는 그리고 영남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지지, 응원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당원들, 당을 정말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당원들이 여전히 40%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만 좀 여쭤보면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후보별로 편이 좀 나눠진 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네. 정청래 후보 쪽에 뭐 최고위원 후보 3명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시거나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알죠. 네네 그렇게 계시고 네. 그다음에 뭐 김민석 후보를 또 지지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임미애 의원님은 어느 쪽에 지금 계시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대표를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임미애 후보도 지지를 하시는지.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네. 모 유튜브에 나가서 저도 모르게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네, 얘기를 했어요. 1위를 예, 예.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지도부는 전면 교체되어야 된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제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역대 어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네. 그러니 이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인 저도 뭐 이렇게 지지해 주세요라고 네. 어필을 하는 전당대회가 있었나?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면 아래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지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가 직접 얘기하는 공개적으로 경우는 나와서 없다. 나는 이 대표를 후보 지지합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전당대회가 당원들한테 극한의 갈등 구조로 비춰지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뒤로 제가 누구를 지지합니다라는 발언은 되게 후보인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근데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고도 실명만 언급을 직접적으로 나는 누구 지지한다만 안 할 뿐이지 다들 입장을 내는 거 보면은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가 딱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알아보려고 하면 다 알아보죠.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다시 거듭 전술적으로 이제 여쭤보는 거 어쨌든 선거에 무슨 이기는 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닐 수 있어도 꽤 중요한 목적이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당선이 돼서 최고위원 후보로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정치를 펼치시려고 할 텐데 보면 김민석 후보와 이제 팀처럼 가는 혹은 뭐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제 분류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두 분 정도가 분명히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도 이제 안 들어가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를 그러면 다른 뭐 최고위원들처럼 명확하게 나는 뭐 이런 방향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확실히 내셔서 지지자분들이 아 저분은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뽑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저분 생각은 나랑 좀 다르구나를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더 선택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기는 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그거는 네. 현명하게 선택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정청래 후보 측의 네. 그 최고위원 후보들하고 대표 후보가 충북의 당원들 행사에 가서 예, 생일 투표. 네 PPT를 띄워놓고 네. 대표와 짝수달에 태어난 사람은 1번과 짝수 번호, 홀수 번호.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로 분노했어요. 지지자들이 네.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커플링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당원들을 모아놔놓고 당대표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 투표와 관련된 오더를 주는 그렇죠. 거라고 그래서 보시는 저는 건가요?
당원을 동원하는 정치다. 소위 오더 정치인 거죠. 오더 정치다. 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를 그렇게 주장해 오고 이 당을 당원들의 뭐 제대로 된 주권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그 근 1년 동안 그렇게 주장하고 구호를 외쳤고 그거를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당사자가 결국 목적하는 바가 이런 선거에서 자기의 의지대로 당원들의 표심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당원 주권주의가 바로 이런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정치라는 게 의도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의도가 있어도 그 의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거 너무 부끄럽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원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짝지어서 뭐 몇 월생들은 이렇게 투표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당원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사실 좀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이 친명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또 이 친명 최고위원을 5명을 다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근데 일각에서는 혹시 임미애 후보를 찍었다가 표가 분산돼서 나머지 후보가 좀 탈락하면 어쩌나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에서는 늘 그런 고민들은 있어요. 항상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투표할 때 그 어떤 후보로 최고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이 민주당이 좀 집권 여당다운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저는 당원들이 고민하고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사실은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원들이 알겠어요.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네. 혹시 최근에 신천지 관련해서도 이제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요건 혹시 파악을 좀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네. 아, 그냥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네. 언론에서 네. 나와 있는 이 정도 1월 달에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 네. 그리고 뭐 다들 짐작하는 것처럼 국힘에 그들이 들어왔다면 민주당에도 그 숫자가 비록 적을지 많을지는 알 수가 없으나 네. 입당해 있는 사례는 있을 것이다.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신천지가 대체로 그 경북 쪽에 조금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영남 쪽에? 뭐 대구에 네. 예, 뭐 많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네. 이제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요?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럼 이 이건 이제 수사를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당내에서 자체 조사 정도 하고 끝날 일입니까?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이게 일단 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들어온 사례라면 사실 예.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입당을 했는데 네. 뭐 그분이 종교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직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입당을 하고 입당한 사람들이 당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분들은 그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기간을 줄 테니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뭐 당적을 정리하십시오. 이중 당적의 경우 정리하십시오. 네. 라는 정리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들어온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수사를. 당 명부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거 보는 거는 당에서 굉장히 아마 그렇죠. 꺼려지실 텐데. 아마 그것 때문에 중단된 것 수사를 하다가 중단된 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지난번에도 한번 명부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제한된 조건 하에서 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에서는 당 차원의 조사도 아직 그 최고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네네. 전당대회를 20일 납둔 시점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게 혼란을 키울 수 있지 않느냐. 하물며 그러면은 합수본 수사는 어떻겠느냐. 저는 전대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합수본 수사를요. 합수본 수사는 그건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예, 없는 예, 거고 예. 그거는 그들의 그 타임 테이블대로 가면 되는 거고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건 사실은 전대 끝나야 가능하다. 지금은 네. 당무 자체가 선거에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대까지 계속 이 갈등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후보 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좀 조정을 하고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대표 후보들 간이요. 후보들 간에. 만나서 이 신천지가 전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네.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서로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되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우리 저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어떤 민주당 만들고 싶다 이런 저 희망 같은 게 있으세요? 네. 뭐 어떤 거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사랑받는 민주당이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그게 제가 얘기하는 전국 정당. 근데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가 저는 전제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예. 하나는 그래도 이제 부울 경우 조금 덜한 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영남 전체에서 한 20년 전에 비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당은 이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많은 민심을 사표로 버려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 민주당에 대한 끊임없는 그래도 지지와 응원 그리고 희망을 좀 갖는 이 유권자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저는 선거제도의 그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개혁적인 의제도 국민과 함께 할 수 없는 개혁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내부 혁신을 통해서 개혁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이 영남 유권자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것.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영남의 민심, 특히 대구 경북의 민심은 민주당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대구 경북 민심의 흐름이나 동향들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서로 단절된 상태로는 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대구 경북과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우고 그리고 전국 정당으로 면모를 넓혀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그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중대선거구제든 뭐 그런 선거 제도의 개편이 좀 필요한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좀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가시게 되면 아마 추진을 더 하시게 될 네. 거라고 예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끝으로 정말 끝으로 어쨌든 이제 조금 더 저 후순위에 있는 아니 조금 더 이제 저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거나 그런 메시지들이 좀 더 있으면 아마 사람들한테 더 잘 각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 선명하다는 게 네. 이런 것 같아요. 이 누군가를 계속 공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뭐 그런 것일 하는 수도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딛고서 어떻게 이 뭐라 그럴까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여서
저한테 더 세게 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종종 있으시군요. 네. 네, 그런데 제 성정상 음. 아니 뭐 당연히 뭐 그건 저 우리 임명 의원님이 뭐 선택하실 문제이긴 한데 네, 그냥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많은 분들께 잘 전달이 좀 될까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서 네. 그런 이제 의견 좀 드린 거고. 그 점은 제가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미애 의원과 함께 최고위원 후보 나오신 뭐 여러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뭐 계획 같은 것도 좀 여쭤봤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아니면 뭐 못다 하신 질문 있을까요? 못다한 질문까지는 아니고 네. 방금 말씀 주신 선명성 문제에 관련해서 그 보안 수사권 문제를 좀 더 수기했어야 한다고 말씀을 보안 하셨었죠. 수사권? 네, 사실 네. 이것도 어찌 보면 전당대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발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거는 어떤 소신이 네. 있어서 하신 저는 국민들이 니네 1년 동안 뭐 했니?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는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특히 농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경찰이 수시로 벌리는 소위 그 암장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호소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의총에서도 여러 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언도 하셨고. 이번에 뭐 김남희 네, 의원 네, 네. 법안에도 네. 공동성명했다고 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많이 공격도 받았는데 어. 저는 개혁이라는 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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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긴 감사합니다. 그 네. 농어촌 지역이 그런 게 조금 심하죠. 그렇죠. 네, 사건 그런, 암장. 네, 그런 네. 얘기를 좀 저도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지역의 토호 세력과 네, 결탁을 네. 해서 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좀 많습니다. 견제할 장치가 좀 필요한데 네. 그게 쉽지가 더 힘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좀 하신다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임미애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